2022 코인도 수능 연교재 수능 특강 생명과학 1회 생명과학 1회 10강 사람 유전병입니다. 봅시다. 여기는 뭐 사람 유전병이라 가지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뭐 유전자 이상, 유전자가 이상해진 거야. 그죠? 유전자에도 문제가 생긴 거. 그다음에 이제 염색체 이상. 그죠? 염색체 이상에는 이제 구조 이상과 수 이상이 있죠. 그죠? 구조가 조금 이상해졌을 때. 그러니까 뭐 염색체 내에서 뭐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죠? 일부분이 막 딴 데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구조 이상. 그럼 이제 수 이상은 이제 더 큰 문제죠. 이 덩어리 전체가 없거나 하나 더 있거나, 그죠? 수 이상. 이게 총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이상, 염색체 이상, 그다음에 유전자 이상, 그다음에 염색체 구조 이상, 그다음에 염색체 수 이상. 여기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 염색체 수가 이제 규모가 가장 크죠, 그죠? 하나의 덩어리 전체가 그냥 있고 없고 이런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구조 이상, 요거 이제 그나마 조금 요거보다는 좀 규모가 좀 작지만 일부가 이제 떨어져 나가고, 그죠? 하나 더 있고 뭐 이런 거니까 가장 규모가 작은 거는 요거 이제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 내 안에 있는 유전자 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거 하나하나씩 봅시다. 크게 이제 그 세 가지에서 이제 그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거 유전자 이상 봅시다. 일단 뭐 유전자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이 변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다. 그치? 염기 서열, 그 DNA 염기 서열이 뭡니까? 뭐 ATGC, 그죠? DNA 염기 서열이란 게 유전자 그 염색체 내에서 쭈루룩 이제 염색체를 보게 되면 그 뭐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감고 있는 뉴클레오솜, 그죠? 뉴클레오솜들이 막 뭉쳐 있는 게 유전자잖아요, 그죠? 유전자. 염색체잖아요, 염색체. 이 염색체를 풀면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분되는데 그 DNA에 가장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티드인데, 그죠? 뉴클레오타이드인데 그 뉴클레오티드의 당인산 염기, 그죠? 당인산 염기, 뉴클레오티드가 인산 당 염기죠, 그죠? 근데 그 염기가 총 4개 종류가 있다. ATGC가 있는데 그 ATGC가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느냐? 그냥 ATTT 뭐 GGC, CCC, 뭐 ATGCC 뭐 이런 식으로 됐다는 얘기지. 그게 그 서열, 그 서열이 원래는 뭐 AAATT 뭐 GGCC여야 되는데 뭐 일부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거지. DNA의 또 염기 서열이 변해서 나타나는 돌연변이. 요게 이제 유전자 이상이다. 유전자 이상. 유전자 돌연변이는 DNA의 뭐 복제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류나 발암 물질, 이게 암 자체도 이제 DNA 문제가 생긴 거지, 그죠? 자연적으로 이제 발생한 오류, 자연적으로 이런 오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 발암 물질,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으로 인해서 DNA의 염기 서열이 변해서 나타나죠, 그죠? 이제 염기가 이렇게 쭉 이제 풀려져 있잖아요, 그죠? 풀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뭐 DNA를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방사선 노출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분해돼 가지고 두 줄이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DNA가 두 줄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복제가 될 때 풀린다고. 풀리면서 이제 그 A에는 T가 붙고 T에는 A가 붙고 G에는 C가 붙고 C에는 G가 붙거든요. 근데 하나하나씩 붙여 나가는데 이때는 자외선이 쪼개 방사선이 쪼였다. 그러면 원래 붙어야 될 게 안 붙고 딴 게 붙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DNA 염기서열이 이제 변해버리는 거야. 그렇죠? DNA 염기서열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유전자의 유전 정보가 뒤바뀌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DNA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RNA를 만들어요. DNA 염기서열을 바탕으로 RNA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중 나선 꼬여 있잖아요. 그게 풀리면서 일부가 풀리면서 거기서 RNA를 만들어요. A에는 U가 붙고 T에는 A가 붙고 G에는 C가 붙고 C에는 G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RNA DNA에는 ATG시고 DNA에는 염기는 ATG시고 RNA 염기는 AUGC예요. 그죠? 우라실이라 그래갖고 티민을 대신해갖고 U가 붙어요. AUGC. 어쨌든 4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RNA를 만들어가지고 그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 RNA에 그 있는 그 염기 서열, 그 DNA에서 그
DNA로 서열로 만들어진 DNA의 어떤 서열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 효소들이 붙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죠?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죠? 그 결국 DNA에 있는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RNA를 만들고 그 RNA가 빠져나와가지고 그 RNA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고요.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거나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생성돼야 되는데 그죠? 그 이제 그 원래는 생성돼야 되는데 이게 정보가 바뀌면서 이상한 RNA가 빠져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서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만드는데 이거 잘못 만들거나 아니면 안 만들어지거나 그렇게 했지. 단백질이 생성되지 않거나 뭐 비정상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유전병이 나타나.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정상적인 적혈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ATGC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걸 계속 만드는 거야. 이 세포는 그죠? 이 문제인 거지. 이 복제되어진 이 RNA는 계속 이제 딴 이상한 걸 만드는 거야. 그죠?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은 대개 열성 유전이지만 열성 형질이지만 우성 형질인 것도 있다. 이 유전병이 열성이면 좀 그나마 숨어 있는 건데 이 우성이면 그냥 하나만 있어도 그냥 걸려버리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구조나 수로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는 멀쩡한데 염색체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염색체 구조도 멀쩡하고 염색체 수도 멀쩡해. 그죠? 수도 똑같은데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염기 서열의 문제니까 그 광학 현미경으로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의 구조나 수로는 차이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 이제 확인하기 어렵다. 핵형이 뭡니까? 핵형 그림 떠올리죠? 핵형 그림 생각나죠? 여기에 1번은 큰 X자, 큰 X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작은 X자, 쭉 가가지고 22번까지, 22번은 가장 작은 X자, 그 다음에 23번은 성염색체, 그죠? 23, 24번 성염색체. 그 그림 떠오르죠, 그죠? 남자는 이런 거고, XY, 44 플러스 XY, 여자는 44 플러스 XX. 요게 이제 핵형이었잖아요, 핵형. 그러니까 핵형을 분석하게 되면 유전자의 이제 구조나 그다음에 유전자의 어떤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염색체 돌연변이는 구분할 수가 없지. 그 안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은 알 수가 없죠, 그죠? 이거 핵형 분석은 수 모양 크기, 그죠? 수 모양 크기,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수 모양 크기. 그 수 모양 크기를 외워둘 만하죠, 그죠? 확인하기 요건 이제 근데 그 핵형 분석으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유전자 분석이나 또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와 같은 어떤 생화학적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제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찾아내기 어렵지. 그죠? 봅시다. 이게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병의 예라 그래가지고 총 4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말고는 더 많은 병이 있지만 일단 하나씩 봅시다.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겸형 적혈구 빈혈증 이래가지고 원래는 정상 적혈구는 이렇게 도넛 모양, 중간에 뽕 뚫린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푹 들어간 모양인데 만두가 이렇게 쭉 눌리는 모양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남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게 나오는 거예요. 바나나처럼 생기고. 봅시다.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써 헤모글로빈 유전자, 헤모글로빈과 요 놈은 이제 산소와 결합하는 놈이잖아요, 그죠? 헤모글로빈 이거 이제 정상 적혈구 안에 있겠지. 근데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이제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써 염기 하나가 바뀌었네. 어디가 바뀐 거야? 아니네, 요 놈이 바뀌었네, 그죠? 원래는 이제 글루탐산이 와야 되는데 이게 발린이 온 거네. 이게 문제구나, 이놈. 그죠?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 하나가 바뀜으로써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하나가 달라진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제 DNA잖아요. 이거 DNA잖아요, 그죠?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CCT, GA, GGAC, AG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중 나선이니까, 그죠? C에는 G가 붙고 C에는 G가 붙고 T에는 A가 붙고 G에는 C가 붙습니다. 그죠? AT, GC, GC, AT, GC 이렇게 붙었지. 그죠? 이렇게 이중 나선이
인데 이걸 이제 이게 두 나선이 이제 벌어지면서 여기에 반대되는 상부적인 게 결합해요. 그래갖고 RNA가 만들어집니다. RNA는 한 줄이에요. 여기 이제 뭐 GG, AC, T, U겠지, 그죠? RNA니까 U, 그다음에 CC, U, C 이렇게 C 이렇게 되는 어떤 RNA 한 줄 만들어지고 반대로 또 여기로 또 하나 복제되겠지 RNA가, 그죠? 어쨌든 간에 RNA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RNA가 만들어진다. 이걸로 복제할 수도 있고 이걸 복제할 수도 있고, 그래 복제해가지고 RNA가 삐져나와가지고, 그죠? 핵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가지고 그 이제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아미노산을 붙여요. 아미노산을 쭉쭉 붙인다고. 아미노산을 붙이는 게 뭡니까? 아미노산을 붙인다는 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덩어리죠, 그죠? 아미노산들이 쭈루루 연결된 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백질이 헤모글로빈도 단백질 덩어리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달라붙는데 프롤린, 그다음에 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프롤린이 만들어지고, 요 정보를 이용해서 글루탐산이 만들어지고, 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글루탐산이 만들어지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 프롤린, 글루탐산, 여기 이제 아미노산들이지. 이 아미노산들이 쭈루루 연결돼가지고 이제 정상 헤모글로빈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순서 바뀌었네. 어떤 이유로 바뀌었네. 뭐 이렇게 방사선을 맞았거나 아니면 뭐 발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죠? 나쁜 기상한 음식 안 먹고 막 밤에 안 자고 막 이래가지고 몸에 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좀 바뀌어 버렸네. 그래갖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일단 여기는 정상이니까 프롤린, 여기 정상 세 개로 만들어지거든요. 세 개, 요 세 개로 프롤린이 만들어지고 결합하고, 요 세 개 정보로 글루탐산이 결합하고, 요 세 개 정보로 바뀌어 버렸지, 그죠? 원래는 CTC였는데 이거는 뭐 CAC잖아요, 그죠? CAC. 이래가지고 이 발린이 결합한 거야. 이래가지고 이런 만들어진 게 이 비정상 헤모글로빈, 이렇게 일자로 쭉 돼 있네요, 그죠? 이래 된 것들이 이제 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어떤 이걸 유발하는 어떤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런 어떤 DNA 정보가, 그죠? DNA 구조에서 요거 염기 서열이 이제 변화됨으로써 그 정보가 바뀌어지고, 이 서열 정보가 바뀌면서 RNA가 요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그 RNA가 그 핵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막 이제 단백질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거 세 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아미노산 하나 붙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정보, GGA라는 거는 프롤린이 달라붙고, CAC에는 발린이 달라붙고, CTC에는 글루탐산이 달라붙어요. 이래가지고 쭉쭉 연결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데, 원래는 프롤린, 글루탐산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어지는 단백질이 돼야 되는데 여기 발린이 붙는 바람에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다, 그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뭐 현상이 뭐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적혈구 정상 적혈구보다 약하고 파열되기 쉬우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헤모글로빈이 문제가 됐으니까, 산소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이니까 이놈이 문제가 생기겠지.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겠지. 그래갖고 심한 빈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빈혈이란 게 뭐 어지러운 거죠, 그죠? 산소 공급이 덜 돼가지고 빈혈을 일으킨다. 또한 세포혈관을 모세혈관을 자유롭게 통과하기 어려우며, 이게 뾰족하니까 그런 거, 그죠? 통과하기 어려우면, 이 동그라니까 매끌매끌할 텐데, 그죠? 통과하기 어려움으로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가지고 조직으로 산소가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못해 조직 손상을 초래한다. 조직 자체에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산소가, 이놈이 이게 막 막혀가지고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산소가 공급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죽겠지. 호흡을 못 해가지고, 그죠? 산소가 계속 필요한데, 산소가 있어야지 ATP를 만들어내는데 ATP를 못 만들죠, 그죠? 그래 죽겠지. 그 세포가 죽겠지, 그죠? 그런 거다. 이 정상 결국은 뺑글뺑글 동글동글 해가지고 잘 미끄러져 가는데, 이게 지금 길을 막아버리네, 그죠? 그렇구나. 뭐 이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좀 알비노증, 그러니까 뭐 유전자로 인해서 유전자 정도에서 수준에서 문제가 생기는 병들, 요 네 가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다음에 알비노증, 그다음에 헌팅턴 무도병, 낭성 섬유종, 뭐 이런 거 이름만 좀 이상하다라는 거 보고 외워놓고, 그죠?
이거 뭐 이게 유전병이구나라는 거 알면 되지. 그거 뭐 이거 낙 모양 적혈구 빈혈병 걸리면 어떻게 되고 뭐 알비노증 걸리면 뭐 어떻게 되고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요. 봅시다.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의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 그러니까 멜라닌 합성 효소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멜라닌 합성을 못하네. 멜라닌 합성은 뭘 하는 겁니까? 이 멜라닌. 피부 색깔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비노는 하얗게 되겠지. 하얀 사람.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이런 거? 뭐 실제로 보지 못하고 뭐 영상으로 한번 보긴 했는데 하얀 사람입니다. 하얀 사람. 그죠? 그래서 멜라닌 합성성 효소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지 못해 눈, 피부, 머리카락 등에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결핍되는 유전병이다. 햇빛을 쬐면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멜라닌이 이런 것 좀 피부암 걸리는 거 좀 막아주기도 하네요. 밝은 빛에서 이제 사물을 잘 볼 수가 없다. 눈도 막 시력도 막 나빠지는구나. 백화증이라 그래가지고 하얗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피부도 유난히 엄청 하얗고 그다음에 막 온몸이 다 하얘요. 털도 이거 머리카락도 하얗고. 헌틴턴 무도병 봅시다. 이걸 뭐냐?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몸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않고. 신경계가 파괴되는구나. 신경계 파괴되면 이제 말을 안 듣게 몸이 이제 그 몸에다가 그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근육에다가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죠? 그게 이제 파괴가 되는 바람에 몸이 제대로 안 움직이겠지. 통제되지 않고 지적 장애가 나타난다. 지적 장애도 나타나는군요. 나도 유전병으로 우성형질이다. 이거 우성이네. 중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증세가 나타난다. 점차 증세가 심해져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중년 정도밖에 못 사네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죠? 어릴 땐 괜찮다가 중년 되면서 이제 이게 나타나는 모양이네. 4번 낭성섬유증. 피부 세포의 세포막에서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발생하는 유전병이다. 물질 수송하는 단백질이다. 그 물질 소송이 안 되겠네. 세포막에서 물질 소송. 그 세포막이 있잖아요. 세포막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그 뭐가 막 단백질 같은 게 막 끼어 있어. 세포막이 이렇게 쪼로록 있잖아요. 세포가 있고 세포막이 있고. 그러니까 뭐 식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겠지. 근데 우리 동물 세포는 세포막 벽은 없죠. 어쨌든 세포막이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뭐 핵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하는데 그 막에서 이제 그 뭐 그 막과 막 바깥과 이제 뭐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그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그 통로, 그죠? 그 뭐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처럼 통로가 있어요. 통로 단백질이 있어.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도 들어가고 이제 뭐 칼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상당한 어떤 그 물질 수송을 담당하는 단백질, 그 놈이 이제 고장이 난 거지. 점맥의 점성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점맥이 계속 나오겠네. 기침도 나오고 그러겠네, 그죠? 그러면 기관과 이자 등에서도 점액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그 결과 기관의 점액이 축적돼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렵겠지. 계속 이제 막 가래가 계속 낀다는 얘기잖아. 그랬고 폐가 자주 감염되겠지. 좀 약해지니까. 이자에서 소화 효소가 원활히 분비되지 않겠지. 이자에도 계속 이제 점액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소장에서 영양 흡수 장애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에서 이렇게 소화액이 막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막 제대로 안 나오니까 흡수가 잘 안 된다. 그렇죠. 지금 이제 건강한 게 아주 그냥 뭐 고마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사지멀쩡한 게 아주 그냥 고마운 일이다. 그렇죠. 하여튼 이런 어떤 병들이 있다. 총 4가지 병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름만 들어도 이거 유전자 이상으로 생긴 병이구나.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런 이게 뭐 어떤 증상인가 그거를 묻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고 이게 이제 그 유전될 때 이제 이런 어떤 가계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유전되는 현상, 요거는 문제가 나겠지. 요런 것처럼 그죠. 가계도 분석하는 거 봅시다. 이건 뭐 유전병이니까 유전자 이상이니까 어떤 유전자가 있는 데가 염색체잖아요, 그죠? 그 염색체에 붙어 가지고 움직이겠지, 그죠? 유전될 때. 그러니까 뭐 상염색체에 있으면 라지 A, 스몰 a, 또 뭐 라지 A, 뭐 우성병이면 라지 A, 뭐 열성병이면 스몰 a, 스몰 a일 때 그 증상이 나타나고 뭐 라지 우성병이면은 라지 하나만 있어도 그죠? 증상이 나타난다. 뭐 그런 거겠지. 봅시다. 페닐케톤여증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활성 저하로 페닐알라닌에 축적되는 유전병이다. 이건 뭐 증상을 알아볼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모양이네요. 그런 어떤 효소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모양이네. 그러면은 그래갖고 페닐알라닌이 막 쌓인다. 원래는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 다른 걸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고 페닐알라닌이 몸에 막 쌓이겠지. 그죠? 체내에 축적된 페닐알라닌은 중추신경계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중추신경계 뇌척수잖아요. 뇌척수에 손상을 일으켜가지고 뇌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적장애 일으키며 페닐알라닌의 대사 물질인 페닐케톤이 축적이 돼요. 오줌으로 배설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분할 수가 찾아낼 오줌에다가 이제 페닐케톤 나오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페닐케톤 요증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요도 그 오줌 요자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줌 싸면 페닐케톤이 나온다, 그죠? 그 좀 지적 장애가 나타난다 이러면 뭐 이렇게 유전자 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오줌을 받아보면 오줌 성분에 페닐케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페닐케톤 요증이구나로 알면 되죠, 그죠? 그림은 페닐케톤 요증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봅시다. 이게 뭐 성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일단 이 그림을 보자마자 우성일까 열성일까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성일까 성염색체일까 상염색체일까 그걸 구분하게 되면 문제가 딱 풀립니다. 그죠? 일단 봅시다.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의 유전자에 이제 돌연변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유전병이다. 이거 뭐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1의 부모는 정상이지만 정상인데 나타났다. 갑툭 튀네. 이게 열성병이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페닐케톤 요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페닐케톤 요증은 열성 형질이다. 그죠? 일단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갑툭튀를 보자마자 이거 숨어 있다가 튀어나온 거기 때문에 열성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근데 요즘은 이제 갑툭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툭튀가 없어요. 이런 갑툭튀가 바로 딱 보이게 그렇게 문제를 안 내요. 워낙 쉽게 바로 그냥 판단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나옵니다. 다른 조건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판단하라.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 갑툭튀를 보자마자 이거 그냥 뭐 열성이네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은 남녀에게 모두 나타난다. 남자도 걸리고 여자도 걸렸네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 성염색체라면 X든 Y든 둘 다 Y에는 있지 않겠지. 그죠? 나타났으면 이런 이제 페닐케톤 요증의 유전자는 Y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죠? Y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상염색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성인지 상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성인지 상인지를 뭘 먼저 봐야 됩니까? 성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Y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드물죠. 남자 여자 동시에 걸려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Y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적고 X 염색체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X는 남자 여자 확률이 달라져. 그죠? 빈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좀 이제 제약이 많겠지. 잘못된 부분을 찾기가 그나마 좀 쉬워요. 상염색체보다. 그러니까 일단 성염색체라는 걸 의심을 하고, 일단 남자 여자를 비교해가지고 남자 여자 다 걸렸으면 Y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러니까 Y를 배제시킨다. 그 다음에 X에 있겠는지를 판단해보고, 그죠? 문제가 생기면 상염색체 이구나라는 걸 알면 되지. 페닐케톤 요증의 유전자가 X 염색체에 존재한다면 이제 이걸 가정하는 거지. 이제 일단 Y 염색체는 아니구나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X 염색체인지 상염색체인지를 판단해야 돼. 일단 X 염색체인지를 가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1의 아버지가 정상이다. 아버지 정상이다. 그러므로 지금 열성이잖아요. 그죠? 열성인데 아버지가 정상이야. 그러면은 X에 걸렸다면 이놈 걸렸으면 이 딸이네. 딸이기 때문에 X-X잖아요. 그죠? X-X. 그러면 이 아빠한테서 X-가 와야 되는데 X-는 걸려야지. 그럼 이 사람은 X-Y니까. 그죠? 정상이므로 1도 정상이어야 하지만 1액에서는 페닐케톤 요증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페닐케톤 요증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염색체가 아니네. 그죠? X 염색체가 아니다. 아닌 걸 알게 된 거지. 그죠? 이러면 이제 성염색체 아니고 이제 상염색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페닐케톤 요증은 상염색체에 존재하고 페닐케톤 요증의 유전 방식은 상염색체에 의한 열성 유전이다. 이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상염색체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 그죠?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아니니까 성염색체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성염색체가 아니니까 상염색체겠지 하는 게 이제 훨씬 더 빠릅니다. 그죠? 빨라요. 왜 그러냐면 X염색체가 성염색체가 움직임이 조금 이제 제한적이니까. 그죠? 정상 대립전자 라지 이제 상염색체니까 그죠? 이제 상염색체고 열성이니까 이제 라지 스몰 a로 이제 구분하네. 정상 대립전자가 이제 무성이니까 라지 펠리케톤유증 대립전자를 이제 스몰 a라고 하면 이제 다 나오겠죠. 1의 부문은 라지 스몰이겠지. 라지 스몰, 얘는 스몰이겠지. 그죠? 그리고 이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펠리케톤유증 스몰이 나타날 경우는 여기서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겠지. 그죠? 이런 확률 계산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거다. 아주 그냥 단순화된 그런 어떤 구조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벌써 25분이네. 일단 구조 이상까지만 봅시다. 이 구조 이상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죠. 수 이상이 이거 좀 어렵지. 일단 구조 이상까지만 봅시다. 요거 지금 이때까지 본 거는 남모형 적극골 빈혈증, 알비노증, 그 다음에 뭐 헌팅턴 무도병, 낭성섬유증, 이제 페닐코톤유증 총 5가지 병이네요. 요거는 이제 유전자 병이다. 유전자가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이다. 유전자의 그 DNA에 염기 서열이 문제가 생긴 거다. 그죠? DNA 염기 서열 문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염색체 이상인데 염색체 중에 구조 이상 요거 보겠습니다. 구조 이상. 수 이상은 다음 시간에 보고. 일단 염색체 이상. 염색체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구조 이상과 그죠? 수 이상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 구조 이상. 염색체가 이제 구조가 조금 달라진 거야.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딴 데 있고 막 이런 거.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그 염색체 덩어리 자체가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막 더 있고 이런 게 규모가 더 큰 거지. 그죠? 염색체 이상. 염색체 수 이상. 그다음에 2번 염색체 돌연변이 여부는 경우에 따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뭐 구조 이상에서 어떤 경우에는 알아낼 수 있겠지. 뭐가 좀 짧아.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겠지. 그죠? 어떤 거는 뭐 교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치환이 돼가지고 그죠? 이거 교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전자는 구분할 수 있고 결실도 구분할 수 있고 뭐가 짧아졌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중복도 길어진 거네. 역위 이런 건 좀 요거 이제 핵형으로 알아내기 어렵지. 그죠? 역위잖아.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수도 똑같고. 여기는 이건 이제 그 핵형으로 알아내기가 어렵지. 근데 이거 조금 뭐 짧아졌거나 결실, 그다음에 중복돼서 이제 길어졌거나, 그다음에 중복, 그다음에 전좌. 이게 이 상동 염색체끼리 길이가 달라. 전좌, 그죠? 뭐 이럴 때는 그 결실이나 중복이나 전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핵형으로 좀 구분할 수 있겠지. 그죠? 자세히 보면.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 그죠? 그 얘기겠지. 염색체 돌연변이의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알아낼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알아낼 수 없다. 그죠?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므로, 그렇지? 하나의 염색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죠. 그죠? 유전자가 뭔데? 염기서열이잖아. 염기서열. DNA 염기서열. DNA 속에 있는 염기서열. 그죠? 그 DNA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염색체 덩어리가, DNA 덩어리가 염색체잖아요. 그죠? 그 DNA 그 일부에 있는 염기서열, 그죠?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 작은 부분, 그 염기서열이 자체가 유전자죠. 그죠? 유전자. 그러니까 뭐 유전자는 뭐 ATT, 뭐 GCC 뭐 이런 거죠. 하나의 염색체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염색체 돌연변이는 여러 개의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염색체 돌연변이는 여러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염색체 돌연변이가 여러 유전자들이 막 변화시키는 거지. 염색체 자체가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가 그 속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이제 값이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그죠? 돌연변이는 여러 유전자들을 변화시켜 많은 형질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많은 형질 변화가 일어나겠지, 그죠? 유전자가 다 동시에 다 떨어져 나가는, 우르르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에 비해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심각도를 따지게 되면
이거 지금 다 보였죠, 그죠? 좀 설명하느라 바빠가지고. 이거 이제 편혈교통 여증 그 뭐 그림인데, 이거 뭐 봤죠?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었는데, 에이, 또 뭐 업그레이드 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계속 봅시다. 영상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이거는. 어쨌든 뭐 유전자 돌연변이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어디 갔나? 유전자 돌연변에 비해서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게 뭡니까? 수 자체 이 하나 몽창 하나가 다 없는 거야, 그죠? 이 하나가 완전 X자 하나가 없어졌다고. 염색체 하나가 없어진 거라고. 그게 더 심각하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구조 이상인 거죠.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게 구조 이상이고, 그 일부 다 멀쩡하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염기 서열이 아주 작은 일부 속에 있는 염기 서열이 바뀐 거는 유전자 이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전자 이상이 가장 규모가 작고 가장 큰 게 염색체 수 이상이다, 그죠? 그런 얘기지. 규모를 보는 거지. 심각성을 보는 거지, 그죠? 구조 이상. 염색체 구조 이상 봅시다. 일단 뭐 여기까지 봅시다. 염색체 구조 이상 지금 보는 게 낫죠? 다음 시간에 지금 4개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보는 게 낫지. 봅시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그죠?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표현형이 바뀔 수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일단 염색체가 뭐 구조가 바뀐다라는 말은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일부가 막 2개가 있어. 이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뭐 그 유전자 그가 이제 그 복제가 되고 RNA 이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염기 서열들을 이용해 가지고 유전자가 RNA를 만들어 가지고 그 RNA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서열이 바뀌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 이거 막 뒤집어졌어, 그죠?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이거는 여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라고, 이놈이. 이거는 지금 그 전자는 상동 염색체끼리 바뀐 겁니다, 그죠? 상동 염색체끼리 바뀐 거라고. 상동 염색체끼리, 그죠? 이거 뭐 라지 A, 라지 B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기는 라지 A, 라지 B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막 여기는 라지 V가 뜨기 있네,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끼리 바뀌면 상관없는데, 상동 염색체가 아닌 것끼리 바뀌었다. 다시 규정 바꿉니다. 이놈은 상동 염색체가 아니죠. 이거는 뭐 1번 염색체, 이건 2번 염색체인데 1번 염색체가 2번 염색체가 바뀌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1번 염색체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 라지 D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라지 V가 박혀 있어, 이거 지금. 라지 A가 와야 돼. 라지 A와 라지 B가 있어야 될 자리에 라지 V 하나가 떨렁 있다고. 그죠? 이런 경우인 거지. 그래서 봅시다.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유전자가 없어지거나, 유전자가 아예 없어지고, 유전자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없어지거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발현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 이제 RNA가 이걸 정보를 바탕으로 RNA가 만들어지고, RNA가 핵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단백질을 만든다. 그게 이제 유전자 발현이에요. 그 단백질이 어떤 뭔가 역할을 하겠지, 그죠? 헤모글로빈처럼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진다든가, 뭐 그런 식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피를 맞고 혈관을 틀어 맞고, 그죠? 그런 거, 그죠? 낫 모양 적혈구를 만들어가지고 혈관을 틀어 맞고 그렇게 된다. 그런데 영향을 주어가지고 표현형이 바뀔 수가 있다.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는 결실, 여기 중복 전자가 있다.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는 결실, 여기 중복 전자, 결실, 여기 중복 전자, 그죠? 결실, 여기 중복 전자. 이건 좀 이름을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시험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 나오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결실, 여기 중복 전자. 그죠? 뭐 결실이야 뭐 하나 떨어져 나간 거 이름에서 다 있죠. 여기도 뭔가 바뀌었다, 그죠? 원래는 ABC인데, 그죠? ACB로 바뀌었네. 여기. 그러니까 일부 염색체가 떨어진 후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원래의 염색체가 붙은 거다. 그죠? B와 C가 자리를 바꿨다. 이래 될 수도 있나? 이래 될 수도 있지. 그죠? 이게 떨어졌다가 다시 또 붙고 막 이 모양입니다. 중복. 염색체의 같은 부분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염색체의 같은 부분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중복 같은 경우에는 이건 A, B, C, D 이렇게 가야 되는데 A, B, B, C, D 이렇게 간다. 반복. 이것도 뭐 중복까지 이름 외울 수 있고, 이름 뭐 중복의 이름이 중복이라는 이름에 뭐 이제 딱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는 뭐 전좌라는 것도 이제 뭐 바뀐다라는 건데, 그죠?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후에 상동 염색체가 아닌, 삼동 염색체가 아닌, 그죠?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붙는 거, 그죠? 이게 아닌 거야. 상동 염색체끼리 바뀐 거는 뭐 다른 어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상동 염색체끼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건 정상이다. 근데 다른 염색체, 그러니까 1번 염색체가 2번 염색체가 이제 뭐 이런 어떤 교환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전좌라고 하는 거죠. 전좌. 그죠? 구조가 이상이 생긴 거다. 그죠? 결실, 여기 중복 전좌. 요거 얘가 있네. 이거 염색체 구조 이상에서 의한 유전병에 의해 고양이 울음 증후군, 묘성 증후군. 그죠? 요거. 이건 이제 5번 염색체. 특정 부위에 이제 결실이, 이게 떨어져 나갔네. 그죠?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나갔네. 이 상동 염색체잖아요. 그죠? 이 두 개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 떨어져 나갔네. 그죠? 유전병이다. 머리가 좀 작답니다. 지적 장애가 있구나, 이런 거.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다. 유아기나 아동기 초기에 사망률이 정상보다 높다. 어릴 때 많이 죽군요. 하여튼 뭐가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막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유전자가 뭐가 바뀌어버리면, 일부가 바뀌어버리면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죠? 이 유전자가 바뀌어버리면 이게 좀 치명적이라. 하여튼 그렇다. 이 5번 염색체가 이제 결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거 일부 떨어져 나갔다라고 알면 이게 지금 유전자 구조 이상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지, 그죠? 이거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구조 이상이 있다. 구조 이상 이제 그림 봅시다. 예. 탐구자로 살펴보기. 어떤 그림, 어떤 동물, 뭐 2n = 4, 2n = 4짜리인 핵상이죠. 이건 핵상. 2n = 4짜리인 정상세포, 정상체세포 가와 염색체 구조 이상의 이 각각 이제 일어났대요. 일어난 어떤 세포, 체세포, 나타라마. 요거는 정상이고, 정상. 2n = 4짜리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C가 없어졌네, 그죠? C 부분이 없어진 어떤 염색체물은 이제 결실이다. 결실, 그죠? 그 다음에 다에는 뭐가 이상합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F가 왜 하나 더 있냐, 이거? 중복이네, 그죠? 하나 더 있네, F가. 그죠? 그 다음에 라를 보게 되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이제 B와 C가 자리가 바뀌었네. 그죠? B와 C가 자리가 바뀌었네. 이거 이제 역위. 그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놈과 요놈이 이제 상동 염색체 관계고, 요놈과 요놈이 상동 염색체 관계인데, 이게 이제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아닌데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원래는 CD가 있어야 되는데, 라지 C든 스몰 C든 아니면 라지 D든 스몰 D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G가 있네, 라지 D가 있네, 이게 라지 G가 있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전좌다, 그죠? 하여튼 뭐 이 그림을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뭐 모의고사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는데 수능에서는 조금 잘 안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구조 이상의 문제 낼 게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건 이제 가계도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거죠. 비분리.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예들 쭈루룩 있네요. 이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하여튼 여러가지고 한번 읽어봤고, 또 계속 영상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갑시다.